아버지,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에요. 2천만 원만 더 투자해 주시면 이번엔 정말. 그 전화를 받은 게 3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83만 4,250원.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나?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눌렀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83만 원. 10년 전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받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나는 진심으로 안도했었죠. 이제 노후는 걱정 없겠구나. 아내와 작은 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웃었던 그날. 여보, 이제 우리 편하게 살아요.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됐어. 평생 고생한 보상이야. 하지만 지금 통장에 남은 건 83만 원뿐입니다. 2015년 2월 28일, 30년간 다니던 중소기업 격리부에서 퇴직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는 삶을 30년간 반복했습니다. 주말 근무도 수십 번, 명절에도 회사를 지켰죠. 월급은 크지 않았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45만 원, 퇴직할 때 280만 원. 하지만 단 한 번도 월급이 밀린 적 없었고 나는 그 돈으로 2아이를 키웠습니다. 퇴직금 통장을 처음 봤던 날. 잔액 1억 2,345만 원. 1억이 넘네. 살면서 이런 큰 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여행도 가요.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었잖아요. 아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이제 우리 시간이야. 그날 밤 나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억 2천. 월 100만 원씩 써도 10년은 버티겠네.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충분해. 안심이 됐습니다. 이제 걱정 끝이야. 그런데 그 안심은 채 3개월도 가지 못했습니다. 2015년 5월, 큰아들 민수가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래, 좋은 일이다. 언제? 8월이요. 그런데 전세 때문에 고민이에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신부 측에서 전세금은 저희가 준비해야 한다는데 아버지 3천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제가 꼭 갚을게요. 아들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35세 중견기업 과장 연봉 4,500만 원.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지만 서울에 전세 얻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3천만 원. 퇴직금의 4분의 1. 아버지, 제가 정말 부탁드릴 데가 없어요. 은행 대출은 한도가 안 나와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아버지가 도와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자식 결혼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부모된 돌이 아니겠어? 다음 날 나는 은행에 가서 3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잔액 9,045만 원. 아직 9천만 원이나 남았어. 괜찮아. 2016년 3월. 이번엔 딸 지은이가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빠, 나도 결혼해요. 그래, 우리 딸도 시집 가는구나. 기쁨과 동시에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또, 근데 아빠 예물이랑 예단, 혼수 준비하려면 최소 2천만 원은 필요해요. 신랑 측에서 예물은 저희가 준비하기로 했거든요. 2천만 원. 또다시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패백 준비하고 신혼살림 장만하려면 아빠 미안해요. 제가 돈을 모아뒀어야 하는 건데 딸이 울먹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울지 마. 아빠가 다 해줄게. 정말요? 아빠 사랑해요. 딸이 내 목을 껴안았습니다.
그래, 딸 결혼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은행에 또 갔습니다. 잔액 6,845만 원. 아직 6천만 원 넘게 남았어. 충분해. 나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2017년 9월. 그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요. 사업? 네. 회사 동료랑 같이 온라인 쇼핑몰을 차리기로 했어요. 요즘 대박나는 아이템이거든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초기 투자금이 필요한데, 아버지, 3천만 원만 투자해 주세요. 1년 안에 2배로 불려서 드릴게요. 아버지, 노후 자금도 제가 책임질게요. 3천만 원. 또, 안 돼. 이건 안 돼. 머릿속으로는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알았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3,545만 원, 3,500만 원, 절반 이하로 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아들이 성공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 2018년 11월.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쇼핑몰이 망했어요. 뭐,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재고가 다 남았고 결국 문 닫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3천만 원은? 그게 다 운영비로 들어갔어요. 남은 게 없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없다고? 3천만 원이 1년 만에 다 없어졌다고? 그날 밤 나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3,312만 원 생활비 차감 후 3천만 원. 돌아오지 않을 돈.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잘못됐어. 그리고 지금 2025년 다시 통장을 봅니다. 잔액 83만 4,250원. 10년 전 1억 2천만 원. 지금 83만 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큰아들 민수. 아버지, 통화 가능하세요? 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견했어요. 이번엔 진짜 대박이에요. 2천만 원만.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2천만 원? 통장에 83만 원밖에 없는데 2천만 원.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정말 확실해요. 제 후배가 투자 전문가인데 이 아이템은 100% 성공한대요. 6개월이면 원금 회수하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야. 네, 아버지. 아버지 통장에 지금 83만 원밖에 없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예, 83만 원요? 그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퇴직금이 다 없어졌어.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요? 1억이 넘었잖아요. 내 결혼할 때 3천, 내 사업할 때 3천, 지은이 결혼할 때 2천. 그렇게 다 나갔어. 하지만 그건 제가 부탁드린 거고, 나머지는요? 나머지.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머지라. 그날 밤 나는 10년간의 통장 내역을 전부 출력했습니다. A사 용지 23장.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물었었죠. 어르신, 이렇게 많은 내역을 다 출력하시게요? 파일로 드릴까요? 아니요. 종이로 주세요. 제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하고 싶어서요.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23장을 펼쳐놓고 형광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노란색 큰아들 관련, 분홍색 딸 관련, 초록색 생활비, 파란색 의료비, 하나씩 줄을 그어가며 계산했습니다. 2015년 5월 15일 마이너스 이체 3천만 원 민수 전세금. 2016년 3월 22일 마이너스 이체 2천만 원 지은 결혼 예물. 2017년 9월 8일 마이너스 이체 3천만 원 민수 사업자금. 2018년 4월 3일 마이너스 이체 800만 원 지은 이혼 후 생활지원. 2019년 6월 17일 마이너스 이체 500만 원 민수 두 번째 사업자금. 2020년 2월 11일 마이너스 이체 600만 원 지은 손주 양육비. 2021년 8월 29일 마이너스 이체 400만 원 민수비 상환. 2022년 10월 5일 마이너스 이체 350만 원 지은 긴급 의료비. 형광펜 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노란색과 분홍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출금액 1억 980만 원. 퇴직금의 89%, 생활비와 의료비를 합치면 정확히 1억 1865만 원. 남은 게 없을 수밖에. 그날 밤 나는 그 종이를 보며 울었습니다. 3일 후 딸 지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빠, 오빠한테 들었어요. 통장에 돈이 없다고요?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1억이 넘었잖아요. 나는 A사 용지 23장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지난 10년이야. 지은이가 종이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다 저희한테 준 거예요? 그래. 하지만 이건 저희가 부탁드린 거잖아요. 아빠가 해주겠다고.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가 해주겠다고 했지. 그리고 오빠 사업 실패한 건 오빠 잘못이지. 저랑은 상관없잖아요. 지은아, 저는 아빠한테 받은 돈 다 손주들 키우는 데 썼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뭐예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빠, 이제 와서 돈 없다고 하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손주들 양육비는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거절하지 못한 게. 아빠, 국민연금 있잖아요. 그거로 좀 도와주실 수 있죠? 연금이 48만 원이야. 48만 원이면 충분하잖아요. 아빠 혼자 쓰시면 되잖아요. 월세가 35만 원인데. 그럼 더 싼 데로 이사 가세요. 아빠 혼자 사시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그 순간 딸의 눈빛에서 나는 낯선 사람을 보았습니다. 내 딸이 언제 이렇게 됐지? 아빠,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한계예요. 손주들 키우느라 제 인생이 없어요. 아빠가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지은아. 네. 아빠도 이제 살고 싶어. 뭐라고요? 아빠도 살고 싶단 말이야.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손주들은 아빠 핏줄이잖아요. 그래도 난 살고 싶어. 딸은 입술을 깨물더니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났습니다. 실망이에요, 아빠.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나는 빈 식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실망. 이라. 다음 날 동네 경로당에서 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같은 아파트 107동에 사시는 분. 퇴직 공무원 출신으로 언제나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김 선생. 솔직히 말하면 요즘 살고 싶지가 않아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도 김 선생님이랑 비슷해요. 통장에 남은 게 없어요. 선생님은 연금이 괜찮으시잖아요. 120만 원 받아요.
근데 그중 50만 원이 대출 이자로 나가요. 대출이요? 딸이 이혼하면서 손주 둘을 제가 키우게 됐거든요. 양육비, 교육비, 생활비 다 제 몫이 됐어요. 박 선생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비가 모자라서 대출을 받았어요. 처음엔 2천만 원, 그 다음엔 3천만 원, 또 3천만 원. 이제 빚이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이요? 월 50만 원 이자 내고 나면 70만 원 남아요. 그걸로 손주 둘이랑 살아요. 김 선생, 이게 살아있는 건가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큰 손주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나는 왜 안 다녀? 그 말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근데 김 선생, 더 웃긴 건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안 키우면 애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박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힘들어 죽겠어도 손주들 밥은 먹여야 하잖아요. 그날 나는 처음 알았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 아파트. 아내는 5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비만 2천만 원이 들었죠. 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었고 결국 그 돈도 퇴직금에서 나갔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텅 빈 공간. 예전엔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던 곳. 이젠 냉장고엔 김치 한 통과 계란 3개뿐입니다. 식탁에 앉아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입. 국민연금 48만 원. 지출. 월세 35만 원. 전기수도 가스 8만 원. 통신비 5만 원. 식비 20만 원. 교통비 3만 원. 의료비 최소 10만 원. 합계 81만 원. 매달 33만 원 적자. 1년이면 396만 원. 통장에 83만 원. 3개월도 못 버틴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하지만 자식들이 있으면 탈락입니다. 결국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나? 아니다. 그들도 힘들다. 그럼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을까? 다음날 새벽 잠을 설치고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2세,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구부정한 어깨. 이게 30년 일한 대가인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옷이 아직 어두운 거리, 골목 어귀에 폐지 수거함이 보였습니다. 저걸 줍는 건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있는 한 노인이 보였습니다. 80은 넘어 보이는 할머니. 허리가 90도로 굽은 채 묵묵히 박스를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저분도 누군가의 어머니였겠지. 나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저기 폐지 줍는 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할머니가 나를 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도 이제 시작하시나 보네요. 네. 리어카는 고물상에 가면 3만 원에 살 수 있어요. 박스는 K주당 80원이고요. 하루 종일 돌면 운 좋으면 2만 원 벌어요. 2만 원. 하루 종일 일해서. 근데 아저씨, 허리 괜찮으세요? 이거 해보면 알아요. 사흘만 해도 허리 나가요. 그래도 해야죠. 그럼 장갑이라도 꼭 끼세요. 손 다쳐요.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며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72세에 폐지를 줍는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큰아들 민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1분 후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통화 좀 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돈 없어.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3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언제 돈 달라고 했어요? 그냥 안부 전화인데 왜 이러세요? 서운합니다. 서운하다.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서운한 건 나야. 나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잔액 83만 4,250원.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 생활비 최소 60만 원. 2달, 딱 2달 버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나는 홀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2025년 3월 15일. 나는 구청에 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려고요. 아, 네. 그럼 가족관계 증명서랑 소득 증빙 서류 가져오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공무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자녀분들이 소득이 있으시네요. 이 경우는 수급자 선정이 어렵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하나요? 자녀분들께 부양을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양?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라는 거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방법이 없구나. 그날 밤 나는 생전 처음으로 죽음을 검색했습니다. 고통 없이 죽는 방법 수많은 글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직 살고 싶은데. 다음 날 동네 고물상에서 리어카를 샀습니다. 3만 원. 통장 잔액 80만 4,250원. 그리고 장갑을 샀습니다. 1,500원. 통장 잔액 80만 2,750원. 새벽 5시 리어카를 끌고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72세 노인이 폐지를 주우러 가는 아침. 이게 내 인생이구나.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나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첫 번째 박스를 주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렇게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폐지를 주었습니다. 하루 평균 수입 1만 8천 원. 한 달이면 54만 원. 연금 48만 원과 합치면 102만 원. 이제 겨우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무릎은 붓고 손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어느 날 폐지를 줍다가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예전 회사 후배. 지금은 부장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선배님? 그래. 어떻게 이런. 선배님이 왜 폐지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리어카를 끌고 지나쳤습니다. 뒤에서 후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님, 힘내세요. 힘내라. 무엇을? 이미 모든 게 끝났는데.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고 얼굴은 더 수척해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폐지를 줍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 3주 전. 아버지, 안부 전화 한 번 안 하시네요. 섭섭합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 2주 전. 아빠, 손주들이 보고 싶대요. 한번 오세요. 이것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연락하지 말자. 그게 서로에게 나은 일일 것 같았습니다. 2개월 후, 통장 잔액 118만 원. 폐지 수입과 연금을 합쳐 간신히 생활비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한계였습니다. 어느 날 폐지를 줍다가 쓰러졌습니다. 길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119에 신고했고 나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처 알려주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가족은요? 없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도 딸도 있었지만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진단 결과 극심한 탈수와 영양실조, 요추 디스크. 어르신,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입원비가 얼마죠? 일주일이면 대략 15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150만 원. 통장에 있는 돈보다 많았습니다. 퇴원할게요. 어르신, 지금 퇴원하시면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나는 링거를 빼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텅 빈 천장. 아내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 그날 밤 나는 유서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민수야, 지은아. 아빠가 미안하다. 너희를 사랑했어. 하지만 이제 아빠도 힘들구나. 용서해다오. 펜을 놓았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글인가? 다음 날 새벽 문득 눈을 떴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네.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그래, 아직은 아니야. 리어카를 끌고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72세 노인의 마지막 몸부림.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생존이 아니라 지연된 죽음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동네 경로당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선생 들었어요? 박 선생님이. 박 선생님이요? 돌아가셨대요. 어제 집에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요? 극단적 선택을 하셨대요. 손주들 양육비 감당이 안 돼서. 그날 밤 나는 박 선생님 집 앞에 갔습니다. 빈손은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딸이 장례를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거부라니. 현관문 앞에 놓인 국화 한 송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 선생님, 이렇게 가시다니.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일은 나일 수도 있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쓴 유서가 책상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박 선생님처럼 끝낼까?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나란 사람이 살았다는 것조차. 유서를 찢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개월 만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연락을 안 받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별일 없어. 그런데 아버지, 제가 이번에 새로운 사업 제안을 받았는데 또 사업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확실해요. 지인이 투자자를 구하는데 1천만 원만 있으면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1분 후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왜 끊으세요?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자식이 끝까지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통장에 100만 원도 안 남았어. 폐지 주어서 겨우 살고 있어. 더 이상 부탁하지 마. 5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폐지요? 아버지가 왜 폐지를 주어요? 설마 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아버지, 제가 언제 강요했어요? 강요. 그 단어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강요. 하지 않았지. 나는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모든 걸 주기로.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건 도리가 아니라 무지였습니다. 3개월 후 2025년 7월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4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폐지를 주었습니다. 하루는 쓰러질 뻔했습니다. 어지러움이 몰려왔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버텼습니다. 아직 조금만 더. 통장 잔액 67만 3,180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10년 전 퇴직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받고 환하게 웃던 그날. 이제 걱정 없어. 그때의 나는 몰랐습니다. 그 돈이 10년도 안 돼 바닥날 줄. 그리고 72세에 폐지를 줍게 될 줄.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하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선택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나는 통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잔액 67만 3,180원. 이게 내 인생 전부구나. 30년 일한 대가. 10년간 자식에게 쏟아부은 시간. 그 결과가 67만 원. 웃음이 나왔습니다. 쓸쓸한 웃음. 이게 가족 사랑의 끝인가? 다음 날 마지막으로 은행에 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정리요? 10년간 거래 내역 전부 출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A사 용지 23장. 지난 10년의 기록. 모든 출금 내역 옆에는 민숙, 지은, 손주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총액 1억 980만 원. 퇴직금의 91.5%. 나를 위해 쓴 돈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죠.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종이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여전히 파랗고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2025년 10월 30일. 오늘도 통장을 열었습니다. 잔액 51만 2,340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아니, 어쩌면 그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 2개월 전. 딸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 1개월 전. 이제 그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래. 이게 나을지도 몰라. 서로에게. 저녁.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500원짜리 라면 하나. 계란 하나. 그게 오늘의 저녁이었습니다. 맛있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눈물이 나오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밤.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안에서 가족들이 웃고 있겠죠. 따뜻한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죠. 나도 그랬었는데.
하지만 이제 그건 먼 이야기입니다. 다시 통장을 열었습니다. 잔액 51만 2,340원.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가족 사랑은 끝내 나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걸 잃었는데도 여전히 자식들을 생각하는 이 마음. 이게 부모인가 봐.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살고 싶었는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 살고 싶었는데, 하지만 이제 늦었습니다. 통장은 거의 바닥났고 몸은 무너지고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습니다. 72세, 주름투성이 얼굴, 움푹 꺼진 눈. 이게 나야. 30년 일하고 두 자식 키우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던 김성훈. 그 끝이 이렇습니다. 통장에 51만 원, 빈 아파트, 그리고 깊은 외로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산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애들한테 너무 많이 준 걸까? 여전히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안 해. 거짓말이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많이, 너무 많이.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살아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통장의 숫자가 0이 되는 순간 내 선택지는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 그렇게 한 세대가 가난 속으로 침잠해 갔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누구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